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공식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 연일 경이로운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적 선수로 가장 빼어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왓킨스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내놓았던 토킹 택틱스 전술 분석 코너에서도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가치가 왜 남다른지를 소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두고 축구 역사상 그와 비슷한 유형이 없을 정도로 유례 없는 피니셔라고 분석한 이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채널의 분석 내용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빅매치를 앞두고 전술 분석 컬럼을 내놓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공식 분석가 에이드리안 클락의 분석 컬럼인데요. 바로 3월 10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할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앞둔 가장 중요한 분수령으로 왓킨스와 손흥민 선수를 지목한 것입니다. 우선 이 컬럼 내용 살펴보면요. 제목부터 왓킨스와 손흥민이 탑4 쇼다운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결정전에서 얼마나 본인들이 치명적일지를 두 선수의 맞대결을 조명했습니다. 두 선수 합계 공격 포인트가 무려 45득점이라고 할 정도로 올 시즌에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28라운드 경기에서 중요한 전술적인 포인트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선수로 지목한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왓킨스와 손흥민 선수는 일요일에 펼쳐질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 허스퍼의 흥미진진한 탑4 대결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와 5위인 토트넘 허스퍼의 승점 차이는 단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 29득점과 16도움을 왓킨스와 손흥민이 함께 만들었을 정도로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다재다능한 포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생산성, 즉 득점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모습뿐 아니라 다재다능하다, 즉 골만 잘 만들고 뭐 꼭 어시스트만 잘한다 이걸 떠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팀 간의 맞대결을 앞두고 손을 비비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즉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 모두 하이라인에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방점을 찍어 놓은 축구를 하는 팀들이니까 서로 난타전이 나올 경기에서 서로 득점을 올릴 것으로 꽤나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우 빠르고 영리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왓킨스와 손흥민 선수, 즉 둘 다 빠르고 영리하다, 속도와 지능을 겸비했다라는 것인데요. 양팀 모두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뛰어들 기회를 둘 다 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올리 왓킨스가 16골을 넣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13골, 왓킨스가 3골을 더 넣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출전 횟수에 조금은 불리했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 분야별 득점을 보시면요. 왓킨스가 아무래도 정통파 9번 공격수로 헤더 득점이 이제 16골 중에 3골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헤더 득점은 1골도 없었고요. 유효 슈팅 39개로 올리 왓킨스가 27개의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데 이 역시 손흥민 선수가 출전 숫자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만 뛰었던 게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함께 뛰었던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 기회가 왓킨스보다 적었던 것이죠. 최전방 공격수로만 뛰었다면 슈팅 숫자와 득점이 모두 더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왓킨스가 어시스트도 10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왓킨스가 본인이 골만 넣는 사냥꾼으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다라고 또 강조했으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왓킨스의 10개의 도움이 9개의 빅찬스 창출에서 나왔거든요. 즉 동료 선수들이 왓킨스가 만들어준 기회를 잘 살려줬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는 6개로 왓킨스의 10개보다 4개나 적지만 빅찬스 창출, 득점이 되어야 했을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든 것은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출전 횟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즉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에스턴 빌라의 선수들만큼 결정력이 좋았더라면 왓킨스보다 더 많았어야 했다. 즉 득점과 도움 기록 모두 기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왓킨스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드리블 시도는 아무래도 윙포워드 역할을 함께 했던 손흥민 선수가 51회로 43회 왓킨스보다 많고요. 말씀드린 정통파 스트라이커 9번 유형으로는 왓킨스가 더 가깝기 때문에 공중볼 승리 횟수는 왓킨스가 34회, 손흥민 선수가 3회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돌파력에 있어서 앞서고 왓킨스는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에 있어서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의 핵심 기록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왓킨스 그리고 파란색이 손흥민 선수인데요. 돌파에 있어서 그리고 빅찬스 창출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앞서고 나머지 득점이라든지 뭐 헤더 능력이라든지 뭐 유효 슈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왓킨스가 앞서기는 하지만 요 정도라면 서로의 스타일 차이, 서로의 강점 차이로 인해 어긋났을 뿐이지 둘 다 올 시즌에 굉장히 치명적인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왓킨스가 득점 위협의 측면에 있어서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센터 포워드라고 하면서 특히 이 선수가 득점 생산성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근면성도 좋다. 올 시즌 왓킨스보다 더 많은 오프 더블 움직임을 시도한 선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즉 공이 없을 때의 침투, 움직임, 더미런 이런 압박 모든 면에 있어서 왓킨스가 팀의 전술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왓킨스가 무려 271회나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요. 117회나 타깃이 되는 움직임을 했다. 등대 역할을 하는 움직임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총 합계 오프 더블 움직임이 무려 934회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고 세 번째로 많은 오프 더블 움직임을 기록한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인데 이 필 포든의 기록보다도 120회나 많을 정도라니까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고, 또 왓킨스가 에스턴 빌라의 득점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왓킨스의 다른 기록 중에 하나가 탑 스피드인데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도 윙포워드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최고 시속이 올 시즌에는 34.7km로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스프린트 횟수도 지난 시즌에는 시즌 전체 경기에서 560회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는 아직도 경기 숫자가 많은 가운데 490회를 기록했으니까 90분당 기록으로 환산한다면 지난 시즌 16.1회에서 올 시즌 18.5회로 더 많이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이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도 지난 시즌에 경기당 29.6회였는데 올 시즌에 35.2회로 피지컬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왓킨스 같은 경우에 이제 득점 생산성이 무엇보다 많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2022 시즌에 슈팅의 득점 전환율이 21.2%, 지난 시즌도 21.4%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올 시즌 23.9%로 대폭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왓킨스가 항상 적응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골을 넣는 선수라고 얘기했는데요. 2023-2024 시즌의 왓킨스는 16골 중에 오른발로 9골, 왼발로 4골, 그리고 머리로 3골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왓킨스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페널티킥을 제외한 필드골로 보자면 혼란이 15골이고 왓킨스가 16골이니까 더 많이 기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에스턴 빌라가 훨씬 더 팀적으로 발전하면서 올 시즌에 빅찬스 창출도 지난 2021-2022 시즌, 두 시즌 전의 기록을 비교하면은 90분당 0.52회였는데 올 시즌은 90분당 1.02회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왓킨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팀 자체가 좋아진 면도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팀도 좋아졌지만 왓킨스의 마무리 능력 자체도 발전을 했다. 득점 전환율과 슈팅 성공률도 향상되고 있고, 또한 최근의 경기력이 좋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 감독도 지금 왓킨스의 폼을 걱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왓킨스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속도의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있잖아요. 그 속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왓킨스가 그 속도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반더벤이 따라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느냐?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경험은 왓킨스에 비해서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전방 압박과 스프린트의 질주 기록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554회의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 노팅엄의 엘랑가가 각각 634회, 571회로 1, 2위이고 3위가 손흥민 선수인데 고든과 엘랑가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인데다가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서 빠진 경기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당 평균이 아니라 시즌 전체 횟수잖아요. 즉 경기당, 출전 시간당 횟수로 보자면 또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경기 빈도를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스트라이커 중에서, 공격진 중에서 가장 전방 압박과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에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출전시킬 것이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했는데요. 특히 바로 직전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강하다. 또한 에스턴 빌라를 적지에서 상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빌라파크에서 치른 3번의 원정 경기에서만 5골을 기록했고 출전 시간 기준으로는 52분마다 한 골을 넣을 정도로 에스턴 빌라 원정에 강했다라고 소개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유례없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노동력과 치명성을 동시에 가진 선수다. 어떤 선수는 치명성이 떨어지더라도 노동력, 그런 기여성이라든지 또 이타성이 부족하더라도 확실하게 골을 넣는 주워먹기라고 하더라도 득점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 존재해왔고 혹은 현란한 기술과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노동력과 치명성, 노동력과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이례적인 선수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많이 뛰다 보면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부지런히 뛰면서도 결정력이 뛰어나다라는 유례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역할에 있어서 왓킨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지런히 많이 뛰어주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많기는 한데 손흥민 선수가 뛸 때의 폭발력은 더 좋다. 스프린트 스피드와 스프린트의 횟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왓킨스는 스프린트로 많이 뛰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자체 부지런히 뛰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최고 속도로 많이 뛸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손흥민 선수의 신체 관리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인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여러 경기에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스프린트를 한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든과 엘랑가 2명뿐이다. 즉 이번 일요일 에스턴 빌라가 라인을 높일 때 그 뒷공간을 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압박하면서 후방 빌드업까지 괴롭힐 수 있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흥민 선수는 득점하는 역할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자신의 예상골, 기대 득점 수치를 훨씬 앞서고 있다. 이 기록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요. 지난 4시즌 중 3시즌에 이런 기록이 드러났고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예상 득점 기록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1골을 더 많이 넣었다. 지난 4년 동안 21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록이었다는 것이니까요.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그런 결정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즉 이제 반대되는 선수가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잖아요. 쉬운 기회는 놓치는데 어려운 골을 넣는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쉬운 기회도 넣고 어려운 골도 넣는다. 이거 역시 유례없는 유형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찬스가 왔을 때 실망시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절대 스위치를 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최소한 10번 이상의 빅찬스를 잡은 32명의 톱 클래스 선수 중에서 무려 75%의 가장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2번의 빅찬스 중에 9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75%를 기록했고요. 첼시의 콜 파머가 11개 중에 8개를 성공하며 72.3%, 루턴타운의 엘리자 아데바요가 10개 중에 7개를 성공하면서 70%, 루턴타운의 칼튼 모리슨이 12개 중에 8개를 66.7%, 그리고 노팅엄의 타이워 아워니가 10개 중에 6개를 60%인데 70%를 넘는 선수가 딱 3명뿐이기도 하고, 또 콜파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이고 루턴타운은 최근에 돌팽의 팀으로서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다. 게다가 나이대를 보시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막 등장한 신출렉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게 손흥민 선수다. 나머지 선수들은 좀 몰라서 놓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13골로 득점 순위는 공동 6위까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득점을 올리고 또한 다득점까지 가능하다면 해트트릭이 또 한 번 나온다면 왓킨스와 득점 동률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왓킨스와 손흥민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이 득점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전술 포커스로 맞춘 것은 단순한 득점 기록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인 핵심이라고 하면서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맞대결에 주인공은 이 두 선수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역대 8번 경기에서 4승 4패 호각의 기록 속에서 5득점 1도움을 올렸는데요. 이 5골 모두 빌라 원정에서 나왔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던 경기는 모두 토트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러한 징크스,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토트넘의 최근 빌라전 3연패를 손흥민 선수가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죠. 그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는 아니었지만 왓킨스, 램지,
더글라스 루이스, 맥긴, 디뉴, 밍스, 콘사, 캐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등 상당수의 선수단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당시 토트넘은 사실 콘테 감독 체제로서 다른 축구를 하고 있던 3백 형태이긴 했으나 그래도 이때만큼은 콘테 축구가 가장 잘 작동하고 공격도 좋았던 때였거든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경기 시작 3분 만에 에릭 다이어의 롱패스가 이제 상대 수비의 헤더 커트에서 흘러나온 것을 케인 선수가 슈팅했는데 이 슈팅이 또한 상대 빌라 수비를 막고 튀어오른 것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즉 빌라 수비 라인들이 민첩성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후반 21분에는 또한 로메로의 롱패스를 케인 선수가 헤더 패스로 딱 돌려놓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패스가 이어졌고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속도로 빌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가벼운 왼발 슈팅으로 성공을 시켰는데 이러한 패턴 플레이, 특히 빌라의 라인이 높은 것, 수비 라인이 높은 것은 이번 시즌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후반 26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쿠루세스키에게 공을 주고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컷백 준 것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골대를 때리면서 골을 넣었던 장면 역시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과 움직임과 연계 과정, 쿠루세스키와의 호흡까지 나왔던 좋은 플레이였고 현재 빌라도 풀백 뒷공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SNS X를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티모 베르너의 골을 이끌어냈던 놀라운 두뇌 플레이를 소개했는데요. 이 장면은 저희도 분석드린 바가 있었죠. 오른쪽에서 존슨이 돌파를 시도하고 컷백을 시도할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라인 뒤쪽으로 침투한 척 하다가 뒤로 빠지니까 수비라인 전체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베르너의 앞쪽에 공간이 생겼고 베르너가 가볍게 프리 찬스로 밀어넣었던 것,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 골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페드로 포로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히샬리송은 뛸 수 없는 가운데 사르 선수의 출전 여부에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경기도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뛸 것이고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쿠루세프스키, 공격 미드필더로 메디슨이 뛰는 역시 지난 라운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뛸 것 같고요. 또한 말씀드린 포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쿠루세프스키가 아닌 포로가 오른쪽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부상자가 많죠. 밍스도 빠진 상태고 램지, 듀란, 부엔디아의 미드필더인 카마라도 올 시즌에 더 이상 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1월 이적 시장에 미들즈브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어린 윙어 로저스를 영입을 했고 이 선수를 어떻게 또 제어할지가 토트넘 입장에선 새로운 변수이고요. 또 오른쪽 풀백인 매티 캐시가 굉장히 거친 플레이로 토트넘 선수를 많이 다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베르너가 왼쪽 공격수로 폭발적인 스피드로 캐시를 괴롭혀주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이제 배당률 현황을 보면 사실 이런 경기들은 무승부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빌라와의 경기, 최근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던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내면서 멋진 골과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현지 유료 매체들의 분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